지난 10월 28일이었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것이 개원을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오늘 알아봅니다.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 과장님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상권진흥원이 개원됐다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네, 일단 경기도에서는 그 민주주의 공정행정 실현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요.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라는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합니까?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영업, 폐업, 재기 등 생애 단계별 종합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기존 전통시장 구역하고 인근 상점가를 연계하는 경기도형 공유마켓, 경기도형 상권진흥 지역 등 전통성 시장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역화폐 보급과 이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자, 경기도 인구도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또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지금 시장상권진흥원 외에도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요. 네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17배가 넓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인구도 1,350만이 거주하고 있고 네. 소상공인 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68만 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이 수원에만 있을 경우에 소상공인들의 불편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골목 구석구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기도를 세 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북부 쪽에는 남양주, 그다음에 남쪽에서 남서 쪽에는 시흥, 남동 쪽에는 광주에 권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설치된 경영지원센터에 도내 시군 및 상인단체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네. 공영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센터까지 만들어진다면 소상공인 분들이 편리함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효과를 내다보십니까? 네, 일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가장 큰 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휴폐로부터 일단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네. 일단 좀 더 꼼꼼하게 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서 골목상권이든지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도,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도, 골목상권 사장님도 모두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지난달 말에 개원식을 가졌는데, 자, 이달부터 이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재개하겠네요. 네, 지난 10월 28일 개원식을 가졌고요. 네. 11월 1일 인력 54명으로 일단 정식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막 첫 걸음을 뗀 기간이지만 저희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인들의 실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성을 가진 정책을 부단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역시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 가운데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경기지역 화폐 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자, 먼저 올해 3분기 경기지역 화폐 발행 및 사용 실적을 지켜보니까 이미 올해 목표치를 훨씬 초과했네요. 어느 정도 초과한 금액입니까? 네, 저희가 그 발행 목표는 4,961억이었습니다. 네.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목표액의 약 70%인 3,420억을 발행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산후조리비라든지 이 정책적 목적을 가진 금액을 빼고 일반 도민분들께서 발행해 주신 일반 발행이 2,066억입니다. 이게 약 초과 5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네, 초과 달성하였는데 목표치 발행치는 초과 달성하였는데 실효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지역화폐에 대한 그 실제 낸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주로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역 화폐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가 특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 골목 경제와 지역 화폐를 사랑해 주신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되고요. 네. 일단 편리성으로서 별도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지 않고 쉽게 네.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네. 자, 편리성에서 뛰어나고 경기 지역 화폐의 좋은 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구매액의 6%를 인센티브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명절, 휴가철 이벤트에는 10%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3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등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득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사용업소를 제외하면 카드 결제가 되는 곳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모든 부분이 일단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소상공인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경기 지역 화폐가 사용되지 않는 곳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하고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 매출이 10억이 넘는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전통시장에서는 사용 제한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저 인천의 경우를 보니까 6%에서 3%로 내렸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경기도가 이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할 것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는 충분하게 약간 불편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가더라도 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이라든가 형식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은 일단 경기지역화폐 웹에서 경기지역화폐를 하시는 그 소재지의 시군에서 그걸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우편으로 일주일 안에 지역화폐가 배달됩니다. 그러면 네. 거기서 소득공제 체크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바로 인센티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특히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골목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경기도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연말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도 일단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개원을 했고요. 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특히 대형마트라든가 골목 상권과의 상생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고 있는지요? 네, 지금 전통시장하고 일단 대형마트에 대한 상생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소비 패턴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으로 좀 바꾸다 보니까 네. 기존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추운 계절로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좋은 경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경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부분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